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지배하라. 확언을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야만 잠재의식은 힘을 발휘해 결과물을 내놓는다. 확언은 결국 정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언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기쁘고 편안한 상태에서 소망이 실현되리라 믿으면서 확인해야 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는 기법은 현재의식을 움직이면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지닌 잠재의식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기초로 한다.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마음의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육안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 존재하는 건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마음속에 그린 모든 그림은 내가 소망하던 것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상상 속에서 형태를 만든 것은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신체의 한 부분과 다를 바가 없다. 아이디어와 생각은 실제함으로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객관적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사고 과정은 인상을 만들고 마음에 남는다. 마음에 남은 인상은 사실과 경험으로 드러난다. 건축가는 자신이 짓고 싶은 건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상상한다. 심상과 사고를 떠올리는 과정은 건물의 본을 뜨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아름다운 건물이든 미관을 해치는 건물이든 마천루거나 판잣집이든 먼저 어떤 건물을 지을지 시각화해야 한다. 건축가의 심상은 도면 위에 투영되고 하청업자와 인부는 필요한 자재로 건물을 짓는다. 건축가가 그린 도면에 건물이 완벽하게 부합할 때 작업은 끝이 난다. 확언을 통한 시각화 기법.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의 성직자 헨리 워드 비처는 상상력이 없는 영혼은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와 다름없다 라고 말했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이다. 우주의 스크린에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해 눈에 보이게 하는 힘이다. 상상력은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 물리학자, 발명가, 재벌과 작가가 사용하는 강력한 내면의 도구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상상력을 이용해 현실을 깊숙이 꿰뚫어보고 자연의 비밀을 밝혀낸다. 온 세상이 말도 안 되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상상력을 훈련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소망을 이루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리면서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보라. 이렇게 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진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상을 향한 신념을 확고하게 간직하면 이상과 소망이 객관적으로 실현되는 날이 온다. 다음 시각화기법을 사용해보자.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춘 후 원하는 만큼의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어떤 집에 살지 상상해보자. 커리어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비전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무슨 옷을 입었을지 어떤 차를 탔을지 상상한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의 모습과 나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채워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잠재의식이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서 실현한다고 주장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정말 생각한 대로 된다. 그러니 내가 되고 싶은 모습처럼 행동하라.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역할을 맡은 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역할을 연기하라. 내가 연기한 모습은 서서히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왕의 길을 걷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왕의 길만을 걷는다. 내가 걷는 길은 영적인 길이고 모든 영적인 길은 즐겁고 평화롭다. 영적 지성이 나를 인도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영적 지성은 내가 가려는 길을 곱고 즐거우며 영광스럽게 닦아 놓는다. 지금부터 걸어가는 왕의 길은 고대인이 걸었던 왕도이자 쾌락과 금욕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다. 이슬람의 최고 성지 메카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내가 가는 길은 왕의 길이다. 그리고 왕의 길은 내 생각과 느낌, 감정을 전반적으로 지배한다. 그러니 사랑의 천사를 보내라. 사랑, 평화, 빛, 아름다움은 매일 한 걸음 앞서 나의 길을 걷고 아름다우며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 언제나 왕의 큰 길을 가라. 그러면 어딜 가든 평화와 기쁨의 천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여정에는 어떠한 악도 없을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기차, 버스, 비행기를 타거나 걸어서 여행할 때도 매 순간 부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내 안의 영적인 힘이 나를 인도하고 그 힘은 내가 갈 길을 밝게 비춘다. 원하는 대로 마련되는 완벽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으면 필요한 족족 바로 손에 넣을 수 있다. 성공한 모습을 얼마나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가. 10년이나 이 회사에 근무했는데 승진이나 연봉 상승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게 문제가 있나 봐요. 존과 처음 만난 날, 그는 씁쓸하게 신세를 한탄했다. 존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패를 부추기는 잠재의식의 패턴이 있고 그러한 부정적인 패턴이 그를 실패로 몰아간 걸 알았다. 나는 부족해 승진해서 항상 밀리지. 언젠가 직장을 잃어버릴 거고 징크스는 따라다니겠지. 그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관했다. 존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약은 자책과 자기 비난이었다. 자책과 자기 비난은 활력과 열정, 에너지, 올바른 판단력을 빼앗아가 결국 한 사람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지게 한다. 나는 부족해 승진해서 항상 밀리지와 같은 부정적인 말은 잠재의식에 그렇게 하라고 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말을 뱉은 대로 원하는 일에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는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가 정해진다. 잠재의식은 흙과 같아서 좋든 나쁘든 모든 종류의 씨앗을 품고 싹이 틀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이유일까요? 존의 물음에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거절당하는 장면을 항상 머릿속으로 그렸고 무시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신이 나서서 좋은 일이 생기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과거를 잊고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퇴짜 당한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데요. 과거의 일을 그냥 묻는 것보다 과거와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더 좋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성공과 승리, 성취, 승진에 관해 생각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내가 진심을 담아 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려고 할 때마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미래를 상기시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고 지금 여기에서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확언할 것이다. 존은 과거의 실망과 실패라는 마음의 짐을 미래로 가져가는 게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는 것은 온종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 지치고 피로해진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책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음의 확언을 통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했다. 성공은 내 것입니다. 조언은 내 것입니다. 승진도 내 것입니다. 이로써 존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던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그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은 건설적인 사고, 습관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하는 간단한 기법을 가르쳐줬다. 존은 아내가 행복한 표정으로 승진을 축하하면서 격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의를 집중하고 몸을 이완시키며 마음의 렌즈를 아내에게 집중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선명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마음속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나 오늘 승진했어. 상사에게 칭찬도 받았고 연봉이 1만 달러나 올랐어. 정말 멋지지 않아? 그는 아내의 반응을 상상했다.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환하게 웃는 표정과 행복에 겨운 몸짓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였다. 영화처럼 그의 마음속에 재생되던 생생한 이미지는 일종의 삼투 현상에 의해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이동했다. 몇 주 후 존은 다시 나를 찾았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영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정신의 영화 기법이 정말 효과가 있네요. 마음이 작동하는 법을 배운 존은 일상적인 사고 패턴과 정신의 영화가 잠재의식의 층을 뚫고 내부로 파고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음의 영화가 잠재의식의 능력을 활성화해 소원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는 걸 알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구하는 선한 것을 받을 것이다. 존은 명예와 인정, 승진, 연봉 인상을 받으리라고 굳게 믿었고 믿는 대로 됐다. 이제 존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고 열정이 넘친다. 눈에서는 빛이 나고 목소리 톤도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침착함이 묻어난다. 고객을 위해 마음속에 불을 그리다. 자산관리사로 일하는 친구의 이야기다. 그는 고객들의 재산을 늘려주는데 온 관심을 쏟았다. 그 결과 성공적인 자산관리사가 되었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비법은 아주 간단했다. 사무실에 가기 전에 그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이완시켰다. 그리고 고객 한 명 한 명이 정말 좋은 주식을 샀다면서 그의 현명하고 탁월한 판단을 칭찬하는 상상을 했다. 상상 속의 대화를 드라마처럼 만드는 작업을 규칙적으로 했고 그 드라마를 심리적인 믿음의 형태로 잠재의식에 심어 놓았다. 일하다 쉴 때도 자산관리사는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를 다시 떠올려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많은 고객의 재산을 늘려주었고 자신의 조언을 따랐다가 손해를 본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주관적인 마음에 구현된 내용은 객관적인 세계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지가 발전한다. 정신의 영화를 자주 상영하고 마음속 스크린에 이미지를 자주 투영하는 습관을 들이자.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는 선명해지고 일종의 습관으로 변할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본 내면의 영화는 밖으로 드러난다. 무대 공포증이 있던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한 젊은 배우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에게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 오디션이나 카메라 테스트만 하면 온몸이 굳었다. 오디션에서 매번 떨어졌고 오랫동안 비탄에 잠겨 있었다. 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기 전부터 당황한 모습의 자신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스스로 실패를 자초한 것이다. 나는 젊은 배우에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건설적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생각이 자연스레 경험으로 바뀌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라고 믿는 내용을 잠재의식에 명하면 잠재의식이 응답한다는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더 두려워진다. 반면 믿음과 자신감이 넘칩니다. 라고 말할수록 자신감이 높아지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배우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확언을 새긴 카드에 쓰고 항상 들고 다녔다. 기차나 비행기를 탔을 때, 잠깐 휴식을 취할 때마다 확언에 마음을 집중했다. 3에서 4일이 지나자 확언의 내용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진리가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았다. 영적인 전율이 담긴 확언은 잠재의식에 서려 있는 공포와 의심, 불안을 무력화했다. 그녀는 아침과 오후, 그리고 밤에 5에서 6분씩 긴장을 풀고 의자에 앉아 카메라 앞에 침착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크게 성공을 거둔 배우가 된 모습을 시각화하고 작가와 에이전트가 축하 인사를 건네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배우처럼 역할을 실감나게 소화해냈다. 몇 주 후 에이전트는 또 다른 카메라 테스트를 잡았다. 배우는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성공 아이디어를 믿고 열정이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그 후 배우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면서 대스타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나갔다. 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걸 상상하다. 한때 사업을 했던 친구가 있었다. 친구는 단골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 1만 달러를 수금하지 못해 난처해했다. 2년 넘게 돈을 갚으라고 거래처를 재촉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거래처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업 관계를 이어온 터라 친구를 고소하길 주저했다. 친구는 거래처를 원망했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거래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했고 친구는 나의 조언을 따랐다. 친구는 거래처 사장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다고 상상하고 확언하기 시작했다. 매일 여러 번 조용히 앉아 1만 달러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그 수표를 은행에 예금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책상에 앉아서 대금을 갚은 거래처에 감사의 편지를 썼다. 편지를 봉투에 넣은 후 책상 서랍 속에 넣었다. 그는 잠재의식에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는 걸 알았고 잠재의식이 그 이미지를 실현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열흘 후 거래처는 1만 달러가 적힌 수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지난 며칠 동안 사장님이 생각났습니다. 밀린 돈을 다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속의 이미지를 바꾸면 변화가 찾아온다. 정신그림 기법을 실천한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산패드로 출신 남성의 이야기다. 그의 인생은 실망과 실패, 우울과 환멸로 가득 차 있었다. 40세를 맞이한 해에 그는 해리 게이즈 박사의 마음의 기적 강의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에게는 영화관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더 이상 수중에 돈도 없었다. 강연을 들은 후 그는 자기 자신과 내면의 힘을 믿고 확언하기 시작했다. 나는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소유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그는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극장 2곳을 소유하고 있다.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넘어 성공을 거둔 것이다. 잠재의식은 그가 진실로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잠재의식은 내적인 동기와 진정한 신념을 알고 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마법은 한결같이 지니고 다녔던 정신 그림이었다. 잠재의식은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밖으로 표출해준다. 1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상상하다. 어떤 성공한 사업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사업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국에 지점을 둔 대기업을 운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아침과 오후, 저녁에 10에서 15분씩 마음의 눈으로 큰 건물과 공장, 가게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음이 꿈이라는 시를 엮어 연금술로 천을 짜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자 점점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가게를 확장하고 다른 지점을 열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아이디어와 사람, 친구, 돈을 비롯해 이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진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키워나갔다. 상상력이 실제로 어떠한 형체가 되어 외부 세계에 표현될 때까지 정신적 패턴을 유지했다. 오늘날 그는 엄청난 부자이자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사장이 되었다. 부족한 곳에는 풍요와 부를, 불화가 있는 곳에는 평화를,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을 상상하라. 상상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다. 상상력이 부와 아름다움, 정의와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사막에서 불을 보다. 현대의 모든 발명품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왔다. 나의 상상력은 무한한 보물창고로 음악, 그림, 문학, 발명 등 귀중한 보석이 담겨 있다. 재능 있고 뛰어난 건축가를 잠시 상상해보자. 그는 수영장과 아쿠아리움, 휴양시설, 공원 등을 갖춘 아름답고 현대적인 21세기의 도시를 마음속에 그린다. 사람의 눈으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마음속에 짓는다. 건축업자에게 건설 계획을 전달하기 전 도시 전체를 시각화한다. 이처럼 내면의 부는 자신을 비롯한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 외적인 부를 창출한다. 나는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다. 이제 도토리를 보고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마음의 눈에 강과 개울, 시냇물이 가득한 숲이 보인다. 그 숲을 온갖 종류의 생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게다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 수도 있다. 사막의 메마른 땅에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고 흐뭇해할 수 있다. 직관력과 상상력을 타고난 사람들은 사막에서 물을 찾아낸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막과 광야라고만 생각했던 곳에 도시를 건설한다. 약 10년 전 나는 캘리포니아 애플밸리에 있는 땅을 샀다. 땅을 판 사람은 1930년 초반 대공황이 한창일 때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네바다로 가던 중 애플밸리를 지나가다 땅을 사들이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당시 애플밸리는 광활한 사막이었다. 머지않아 이곳에 마을이 생길 거야. 많은 사람이 애플밸리로 와서 학교와 병원, 집과 회사를 짓고 산업을 일으킬 거야. 정부 땅이니까 600에이커 73만 평쯤 사보려고 해. 당시 가격은 1에이커 1200평당 $2 정도였다. 그는 에이커당 $2를 투자했다. 오늘날 이 땅은 에이커당 $400에 매매되고 있다. 심지어 그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네바다로 가면서 같은 지역을 지나갔을 것이다. 대부분이 그저 드러나 있는 사막을 보았을 때 그는 사막 너머의 미래에 얻을 부를 보았다. 건강, 부, 사랑, 성공, 네 단어를 마음에 심어라. 매일 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챙겨 듣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돈이 부족했으며 인생의 배우자를 찾지 못한 채 혼자 살고 있었다. 대학 강사 자리를 찾고 있었던 그는 건강, 부, 사랑, 성공을 키워드로 한 학원을 공책에 적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글귀를 읽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떨지 상상했다. 의사가 완치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걸 마음속으로 그렸다. 같이 사는 어머니가 이제 부자가 됐구나. 엄마는 너무 기쁘단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런 다음 결혼식 주례를 맡은 목사가 남편과 아내로 선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했다. 자연스러웠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잠들기 전 선생님이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그린 이미지는 떠나신다니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다니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학교 교장의 모습이었다. 그는 정신의 영화를 각각 5분 동안 완전히 긴장을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생했다. 이런 이미지가 삼투 현상에 의해
마음속 깊숙이 가라앉고 어둠 속에서 현상되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 세계에 펼쳐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정신적인 훈련을 즐겁게 반복한 결과 그의 인생은 매일 상상한 이미지와 모습에 차츰 가까워져 갔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는 태도나 생각, 이미지, 느낌, 믿음이 생명을 얻어 건강과 부, 사랑과 표현을 풍부하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창조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이미지를 그린다. 우리는 건설적이든 파괴적이든 계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한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지부터 그린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집을 생각하면 마음의 눈으로 집을 볼 수 있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은 언제나 온갖 종류의 결핍과 한계를 이미지로 떠올린다. 그리고 마음은 내가 떠올리는 정신적인 이미지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를 낳는다.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생생하고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떠올린다. 상상력의 힘을 사용해 꽃으로 장식한 결혼식장에서 주례사를 들으며 미래를 그리고 축가를 들으며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모습까지 상상해 본다. 이 모든 일은 상상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마음속에 멋진 졸업식 광경이 펼쳐진다. 마음은 졸업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교수님이나 대학 총장이 졸업장을 주고 학생들이 모두 학사모를 쓰고 졸업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부모님이나 연인이 졸업을 축하하면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생생한 감각을 느낀다. 이 모든 건 실제로 일어나는 극적이고 설레며 신나는 일이다. 이미지는 마음속에 자유롭게 떠오른다. 뜬금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면의 힘이 마음속에 그린 모든 것을 형상화해 생명과 움직임, 목소리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